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굉장히 놀라운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고 있죠.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또 대통령실이 포함한 이 대한민국 전역을 핵 공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이 사상 최대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최대 수량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거의 96발의 핵미사일을 날리는 훈련을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보겠고요. 또 러시아는 그리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현장 투어를 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총리 있는 곳에 미사일을 날렸어요. 그것도 탄도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끝간데 없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후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래도 중국이 우리 우호국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독일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리스 총리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현지 시각 3월 6일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가 그리스 총리 지근 거리에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복수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미초타키스 총리는 6일 아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 오데사를 방문했는데요. 두 정상이 오데사 시내의 피격 건물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이렌 소리와 폭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미처 대피소로 피신할 겨를도 없었다 라며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이번에 아주 강렬한 경험을 했다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초타키스 총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대와 싸우는지 알지 않느냐, 군이든 민간인이든 외국 손님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한다. 전혀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오데사 지역의 우크라이나 무인 자폭 드론 기지를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그리스 총리 일행 인근에 떨어진 미사일이 전술 탄도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그 특성상 오차 범위가 넓어 자칫 잘못했으면 그리스 총리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두 죽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할 뻔했는데요.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러시아, 제발 자중하기 바랍니다. 아니, 외국 정상이 와 있는데 지금 그리스는 러시아의 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국 정상, 그리스 총리, 제가 지금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150m 옆에 떨어졌답니다. 탄도미사일이.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특성상 공산 오차가 커요. 그래서 150m면 거의 명중에 가까운 이런 건데 살상 반경 안에 있는 거죠. 우리 155mm 포탄만 해도 살상 반경이 50m 이상 되는데 이 155mm 포탄보다 훨씬 강력한 10배 이상의 탄도 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쐈으면 살상 반경 내에 있는데 물론 이제 건물이 있어서 그걸 막아주긴 했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여기 꼭 쏘겠다고 해서 여기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칫 잘못했으면 이 그리스 총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통령이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야 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스 총리 있는 데다가 정말 명중을 할 뻔 했는데요. 크림 쪽에서 날아와서 오데사를 때린 겁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날아왔고, 그래서 지금 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현장을 다급하게 벗어나는 경호 차량들의 모습인데, 지금 한번 보시겠는데요. 꽝 하고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상은 지금 경호 차량들이 마구 전속력으로 벗어나는 상황, 급박한 상황을 봤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런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니까 대통령의 동선을 노출할 수 없으니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가긴 가는데 그리스 총리와 같이 가니까 때리지 마라 라는 이 사인을 미리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러시아 정보 당국은 전혀 몰랐을까요?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그리스 총리의 동선 당연히 탐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를 때렸다? 이건 모르는 척하고 때리면서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왜 때렸냐라고 나중에 항의하니, 거기 자폭 드론 공장을 때린 거다. 근데 자폭 드론 공장을 하필 그 시간에 때려야 됩니까? 바로 이 그리스 총리 150m 옆에 있는 자폭 드론을 그리스 총리가 있을 때 딱 그때를 때려야 됩니까? 정말 러시아는 인류의 어떤 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어떤 예의,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이 안 나서 다행인데, 독일 외무장관도 그런 식으로 공격했죠. 독일 외무장관이 미콜라이오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드론, 여기는 조준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공사격하고 막 전속력으로 피했죠. 러시아가 어디까지 막장으로 치달을지 정말 걱정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겨냥한 후티의 무차별 공격이 결국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공격에는 배는 부서져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무고한 선원들이 다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아덴만을 항해 중이던 민간 선박을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에 피격된 선박이 대파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3월 6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피격된 선박은 바베이도스 선적의 5만톤급 벌크선 트루 컨피던스였는데요. 이 배는 중국 장쑤성 레닌강 항구에서 출항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하던 중에 아덴만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후티는 트루 컨피던스 호에 두 발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 가운데 한 발을 명중시켰는데요. 선박은 단숨에 불길에 휩싸였고 3명 사망, 4명 이상 중상이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선박은 인도인 선장과 베트남인 4명, 필리핀인 15명 등 20명의 승조원과 스리랑카와 네팔 출신 무장경비원 3명도 승선해 있었는데요. 후티 반군은 공격 직후 성명을 내고 트루 컨피던스호는 미국 회사 소유의 선박으로 예멘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역에 진입했다가 공격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공격이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해사국에 따르면 트루 컨피던스는 미국 회사와 아무 연관이 없는 선박이지만 후티 반군이 다짜고짜 국제공영통신망으로 항로를 바꾸라고 통보한 뒤 대응할 겨를도 없이 미사일을 날린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트루 컨피던스호 인근에는 미국 함정이 호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 해군 함정은 쇄도하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막지 못했다고 영국 해사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즉각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과 관련해 후티 반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군수와 그 지휘관은 놔두고 날아오는 화살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미 해군 이지스함이 호위를 하고 있었던 트루 컨피던스, 이 배, 바베이도스 선적이라고 하는데 후티는 이거 미국 소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배라고 합니다. 인도인 선장, 그리고 필리핀인, 또 베트남인 등 해서 20명의 승조원, 그리고 스리랑카 출신의 용병 1명, 또 네팔 출신의 용병 1명 해서 무장 요원이 3명, 이렇게 23명이 탑승하고 있는 배인데 이 배를 때려버린 거예요. 탄도미사일 2발. 그래서 한 발은 빗나갔고 한 발이 맞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홍해로 들어가기 전에 아덴만에서 때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이 화물선들이 있으면 함수 쪽이나 함 중간이나 이런 데 맞아서 화물선 빈 공간이 많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크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놀랍게도
이 화물선은 이 뒤에 이 함교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조타실이나 또는 이 거주시설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죠. 여기를 정통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그동안 뭐 옆이나 앞 이런 데 가서 맞았는데 정통으로 맞아버리니까 이번에 3명이 죽고 4명 이상이 중상을 당하고 아마 선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타 업무를 하다 보니까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오늘 밤 정도에 공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습을 미사일 발사 원점 또 가서 때리겠죠? 그런데 거기 때려서 됩니까? 지휘부를 때려야죠. 후티, 바로 그 후티를 제거해야 되죠. 아니면 그 후티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란을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뭐 발사 원점, 그 미사일 기지 때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른 데로 옮기고 없을 텐데요. 정말 미국의 안일한 대응.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정말 놀라운 일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 정례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 시즌이 되면 북한은 미사일을 쏘거나 위협 메시지를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것은 북한뿐이었는데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기 전력을 동원해 서해 등 한국 해안 일대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러시아 최대 군사 블로거인 라이바 포스가 군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3월 6일 밝혔습니다. 라이바 포스는 중국 H-6K 폭격기들이 최근 서해에서 한국 해안으로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했다라며 이는 한국이 미국과 연합해 중국과 인접한 해역인 서해, 공해상까지 포괄하는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바 포스는 훈련 계획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은 전진하는 적, 즉 북한과 중국에 맞서 싸우기 위한 연합작전을 연습하고 있다라며 당연히 중국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바 포스는 중국이 H-6K 폭격기를 대거 동원해 한국 영토에 있는 표적에 유도 무기를 투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훈련 계획에 대북 타격 작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조만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 당국의 대응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바 포스 측이 러시아 당국의 자료를 받아 작성한 그래픽과 중국 오신트 정보를 종합하면 이번 훈련에는 중부정구 예하 제36 폭격사단 제108연대, 동부정구 예하 제10 폭격사단 제30연대의 전력을 중심으로 한 폭격기 16대가 동원되는데요. 이들은 상하이, 충민기지 등에서 전투기를 지원받아 서해 중간수역 일대까지 진출한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훈련에 동원된 두 부대 가운데 제36 폭격사단은 핵공격 전담부대로 과거 중국의 핵실험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는 부대인데요. 대한민국을 겨냥해 대놓고 핵공격 훈련을 실시하는 중국을 보면서 아직도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일부 당국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야, 중국이 가지고 있는 H-6K 폭격기. 여기 뭔가가 달려있죠? 이 H-6K 폭격기를 무려 16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직접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껄끄럽겠죠. 그래서 이걸 러시아에 토스를 해줍니다. 러시아는 또 러시아 정부가 또 이 말을 중국 정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기에는 또 좀 껄끄럽죠. 그래서 라이바에게 줍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계속 보셔왔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라이바, 친 러시아 측 오신트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지금 훈장까지 받았죠. 그 라이바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자, 이 지도, 이런 스타일의 지도 많이 보셨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로 그 라이바입니다.
자, 우공 기지에서 4대의 H-6K 폭격기가 출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하고 또 이렇게 짧게 선회를 하고 2대는 짧게 선회, 2대는 크게 선회. 그리고 이 상하이 인근에 있는 이 루안 기지에서 여기는 뭐 12대가 출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해서 타겟팅이 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프리덤 쉴드 훈련의 이 훈련 해역이라고 특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 훈련 해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양쪽 공이. 그래서 타겟이 어디냐? 용산. 이거 라이브가 다 그린 겁니다. 오산 기지, 그리고 캠프 함프리, 평택이죠. 캠프 캐롤, 외관에 있는 미군 물류기지죠. 또 캠프 헨리, 여기 또 대구에 있는 미군 물류기지죠. 그리고 부산,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 여기를 때렸다. 때리는 훈련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6K 폭격기에는 핵미사일이 장착이 되는데 이 핵미사일은 CJ-10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에요. 여기에 핵탄두가 장착이 되는데 이거 H-6K 폭격기 한 대에 무려 6발이 장착됩니다. 16대가 떴으니까 96발, 96발의 핵미사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 등등을 향해서 쏘고 오산기지 등 해서 미군기지 쏘고 그리고 부산 쏘고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친중 인사들 여야 할 것 없이 많죠. 제가 있는 이 양산만 하더라도 양산 지역에 김모 씨라고 자기 딸 이 중국 인민은행 주식시켜 놓고 이 양산 부산대병원 부지에 중국과 바이러스 연구소 우한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던 3년간 우리를 고통에 빠뜨렸던 그 중국과 바이러스 연구소 같이 짓자라고 하고 서울 한강변에 있는 동방명주 거기에서 중국인들하고 행사하고 하는 자가 지금 국회의원 출마했는 자가 있죠. 그런 자들 찍어주면 이런 꼴을 더 앞당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야 할 것 없어요. 예, 주변에 우리 지역에 이 국회의원 출마한 자가 이 후보가 친중인지 그동안 친중 행각을 벌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을 이 일반인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라이바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기지에서 출격해서 어디를 타겟팅했다. 어떻게 선회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게 줬고 러시아가 라이바에게 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연히 중국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이 조만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 당국의 대응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에요. 뭐 그들을 향해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해야 되고 중국과 관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할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들이. 정말 냉철하게 직시하고 시간 내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유사시에 공격한다라는 이거 작전 계획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옆구리에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 내어서 심층 분석해서 한번 조사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친중 정치인 다시 보자. 그리고 찍지 말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